노무사 셋.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영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 셋. 오늘은 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을 잡아내겠다라는 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이슈죠. 집무사님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엄청 많으세요. 많아요. 도대체 가짜 3.3%가 뭘 말하는 거냐, 뭘 단속한다는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 시간 언제, 퇴근 시간 언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에 대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죠. 그러면 근로자예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거든요. 뭐 사대보험 가입 의무도 있고 연차도 줘야 되고 뭐 주휴도 줘야 되고.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또 지위가 있죠. 일하는 시간의 구애를 받는다라던가 그 작업 방식의 구애를 받는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 일을 수행을 하라 라고 하면 자기의 방식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부르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인건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런 편법을 많이 쓰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대보험료에 이제 근로자 부담분이 있고 사용자 부담분이 있는데 이게 임금의 각각 10% 정도가 되거든요. 또 그 외에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부분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7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프리랜서라면 195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차이가 20만 원 합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20만 원을 더 받는 게 좋겠죠. 네. 그 갑자기 올해 10월에 들어서 이슈가 돼서 기사가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뭐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조사를 해보자 라고 나가서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약재청 자료라던가 세금 신고가 어떻게 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금 신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부에 생겼어요. 근로감독관한테 조금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법상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이 됐는데 근로감독관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추가가 되면서 능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게 있죠? 입장을주죠 뭐. 그렇죠. 맞아요. 음식점은 그 구조 자체가 이 사람이 프리랜서라고 우길 수 있는 어떤 여지가 1도 없어요. IT 업종도 사실은 굉장히 그래요? 그럴 법하네요.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뭐 아, 만들어서 그렇겠다. 맞네, 개발하시는 맞네. 분들 아. 프리랜서 계약을 거의 다 하거든요. 교육업계 학원 강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을 많은 사업주 분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단속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냈던 걸 토해내게 되겠지 뭐. 아, 이거 엄청날 거예요. 이건 세금보다도 아마 진짜 4대 보험료 추징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냈던 사람이 원래는 사대보험에 가입이 됐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어요. 다시 이 사람을 사대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3년 전으로 소급을 해서. 근무를 1년 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근무를 3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여튼 3년까지 소급을 해서 가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그쵸. 네. 그에 대한 4대 보험료, 그리고 이렇게 적발이 돼서 취직이 될 때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해요. 아, 정말? 어쨌든 사업주가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을 안 시켰으니 사업주 책임이다라고 해서 장난 아니구나. 그럼 만약에 24년에 3천만 원 받는다고 한다면 4대 보험료가 한 20% 되니까 600만 원 정도가 추징이 되어진다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사업주한테만. 그렇죠. 그 다음에 못 받았던 주휴수당이라던가 연차수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프리랜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나 실질은 근로자니까 그거 내가 못 받았던 거 다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그 액수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사실은 1순위인 거죠. 이제 4대 보험료 추징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업소득을 받았던 이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다시 소득이 변경이 되어져요. 변경시켜버리잖아요. 환급 안 나올 겁니다. 더 적게 나오거나 납부 금액이 더 많아질 거예요. 사업장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산세 또 나올 겁니다. 그것도 3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그렇죠. 이거 묵혀넣어서 나오면은 3년 전 것까지 다 소급해서 나올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 추징될 거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가산세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업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4대보험 가입해야죠. 네, 답은 하나예요. 하란 대로 해야지. 뭐 지금부터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라도 4대 보험 가입을 시키고 이게 뭐 무지에서 비롯된 사업장들도 되게 많아요.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속이 들어와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경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보험료 자체를 삭감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진짜 불가능한. 세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조사관님들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 세금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아마 정상 참작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근로자가 요청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조사가 들어간 사업장인 경우.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3.3 비율이 좀 이상하게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지금부터라도 조금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잘 배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업주분들 대비합시다. 안무사님과 함께 3.3% 가짜 계약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사실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